안녕하세요. 패키마마입니다. 저희 가족이 전부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서부터 아이가 온도가 40도가 넘었어요. 40.34 뭐 이 정도가 나오고 엄청 높았는데,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헤어를 이렇게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 약은 어떤 것을 쓰면 좋은지, 어떤 방법으로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그리고 어른들이 걸렸을 때 어떻게 어떤 약을 써서 어떻게 낮췄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저희가 질병청으로 받은 용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용품도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개인적인 저의 의견까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이 블로그를 쓰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걸리시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나 아이 열 내리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까지 꼭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선 아이가 코로나에 걸리면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특히나 40도가 넘으니까 40.3 또는 40.4 뭐 이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거렸는데, 특히나 밤에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신랑이 먼저 걸리고 제가 며칠 뒤에 걸리고 한 2-3일 텀으로 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서아가 며칠 텀 뒤에 걸렸기 때문에 저희는 순차적으로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제품들을 다 구비해 놓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행히 이 기간 동안 다른 분들은 피해를 안 주고 저희만 딱 걸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에도 폴리에도 바로 얘기를 해서 증상이 없었을 때 저희는 다 이제 아이를 데려온 상태였고요. 제가 서아 거를 준비할 때는 처음에 이제 제가 항상 가지고 있던 거는 이 챔프, 많이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챔프를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가 생겼는데요. 왜냐면 챔프 같은 경우는 4시간 정도 간격 텀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딸이 지금 아팠어요. 열이 막 40도까지 났어요. 그러면 우선 이제 약을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38도가 넘어가면 이 약을 보통 이제 먹이기 시작하는데, 그러고 나서 보통 텀이 한 4시간 뒤 정도에 또 다시 이거를 또 이제 먹이고, 4시간, 저는 한 좀 안전하게 4시간 반 정도 텀으로 해가지고 요거를 먹인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상 서아가 굉장히 빠르게 열이 쫙 올라가고 계속 열이 그런 상태로 유지한 게 한 6시간 정도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을 한 게 교차로 먹을 수 있는 약을 꼭 상비를 해둬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교차할 수 있는 약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먼저 얘기를 해드릴게요. 우선 약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이제 제가 이걸 가지고 있으면서 이 약을 키즈앤 펜시럽이라고 요 약을 제가 이제 구비를 해놨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상비되어 있었고 이 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얘와 얘가 똑같이 똑같은 성분의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교차 접종을 하려면 다른 성분을 가진 애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챔프 시럽과 맥시브 키즈, 맥시브 키즈 시럽, 그 다음에 이것도 유아인데 똑같이 이거 같은 경우는 교차가 되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4시간 정도 텀으로 해서, 또 해열제가 38도 정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또 이걸 먹이고 4시간 후 정도에 또 하나를 먹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연령에 따른 거는 여기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령에 따른 거 4개월에서 6개월이면 뭐 몸무게가 이 정도면 이만큼을 권장한다 해서 권장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서 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한 포만 그냥 계속 먹였죠. 그런데 이 챔프 시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열이 안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맥시브 키즈라고 해서 이게 같이 이 교차가 되니까 이걸 먹고도 2시간 후에 안 떨어져서 다시 얘를 이제 한 포를 먹이는 거죠. 그래서 얘와
근데 처음에는 요거를 먹이고 이거를 먹이고 이게 안 좋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얘랑 같이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성분이기 때문에 텀을 4시간씩 밖에 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사용을 못 했고요. 2번 정도 사용하다가 이제 멈췄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 2개를 가지고 이제 계속 사용을 했어요. 이 2개. 그래서 먹이고 2시간 있다 또 38도 이상이 되면 요걸 먹이고, 또 38도 이상이 2시간 후에도 안 잡힌다 그러면 요거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2시간 텀으로 교차로 이제 하는데, 이제 계속 열이 나니까 이제 엄마는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근데 서아가 꽤 열이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건데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일회용 행주예요. 저희가 쓰는 일회용 행주인데, 이 일회용 행주를 제가 꼭 구비해 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일회용 행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굉장히 가볍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몸에 해도 아이의 피부에 이렇게 닿아도 정말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 일회용 행주를 꼭 보관하시고,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보통 수건으로 이마에 열을 내리게 한다고 생각하면, 이 수건으로 이렇게 대고 있다 그러면은 꺼끌꺼끌 거리잖아요. 그럼 아이도 되게 불편하고, 그리고 이 닿는 면적이 그렇게 저기 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딱 해서 이제 물을 적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하고, 딱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딱 이렇게 저기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한 장이 싫다 그러면 2장 사용하면 되고, 좀 더 두껍게 하고 싶다 그럼 3장 사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보통 2장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2장을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2장씩 말아가지고 한 5개 정도, 10개 정도 이제 만든 거죠. 이렇게 2장씩 해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한 5개 정도, 6개 정도를 이렇게 두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아이들이 열이 나기 시작하면 열을 떨어뜨려 줄 때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양동이에 이제 받아서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안 그러면 애가 너무 추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한번 해서 쫙 짜준 다음에 어느 정도를 짜주고 나서 그 위에 이마를 올려주시고, 여기 목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겨드랑이가 있어요. 그래서 겨드랑이를 하나씩 해가지고 살짝 계속 닦아주시고, 등 부분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등 부분에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하는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이게 사실 엄마가 계속, 저희 같은 경우는 딸이 6시간 동안 38도로 잘 안 떨어졌어요. 계속 6시간 밤새 열이 안 떨어져서, 저는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 열이 떨어져야 되니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게 열이 떨어지는 거니까 딱 해서 하는데도, 사실 저도 사람이니까 이제 졸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물을 또 담가서, 수건 같은 경우는 계속 이렇게 막 짜고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바로바로 뜨거워지니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저 한번 짜서 딱 짜잖아요. 물기가 있잖아요. 한번 사용해요. 그런 다음에 좀 피곤하잖아요. 졸리기도 하고. 그러면 이렇게 털어주세요. 그러면 찬 기운이 다시 올라와요. 그래서 물이 없어도 그냥 다시 얹고, 저는 계속 이렇게 털어서 한 3-40분 사용을 한 번에 그냥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냥 공중에 털어주세요. 공중에. 그러면 이게 찬 기운이 딱 들면서 거기에 딱 다시 여기 꽂아주고, 여기 해주고, 겨드랑이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다리 부분 좀 닦아주고, 그러니까 심장에서 조금 멀리 하고, 등 부분, 여기는 너무 이렇게 쫙 차가워지면 안 되니까, 그걸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되게 피곤하고 힘드니까 털어가지고 공중에 찬 기운을 받아서 다시 하면 정말 차가워져요. 되게 신기하죠. 저도 이걸 보면서 이거 되게 잘 사놨다. 그래서, 그리고 피부에도 계속 닦고 계속 이렇게 해도 안 아프고, 그러니까 수건은 꺼끌거려서 나중에 좀 빨개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되게 행주를 잘 사놨다. 그래서 꼭 행주를 사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지근한 물, 그 다음에 이 만나는 부분들, 저쪽, 그다음에 이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 이런데, 심장과 살짝 멀게 해서 다리 이렇게 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낮춰주시고, 반팔을 입히시고, 땀이 계속 날 거예요. 그러면 옷을 계속 반팔을 갈아입히고, 반바지 얇은 걸 입혔는데 반바지 갈아주고, 너무
애가 춥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이불 다 덮어주시면 안 되고 최대한 조금 더 시원하게 한 후에 이걸로 계속 해주셔야 된다는 점, 그러면서 이 약들을 같이 겸비해서 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을 말씀드리고요. 엄마들이 굉장히 놀라잖아요. 저도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저는 아픈 거 괜찮지만 저희 딸이 이렇게 아프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애가 막 비몽사몽하고 하니까, 특히나 밤이었고, 그래서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잘 견뎌서 딱 6시간 정도 딱 아프고 그 다음부터는 정말 쌩쌩하고 멀쩡하고 잠깐 열이 나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자가격리 7일 동안 사실 정말 아팠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뭐 한 6시간이나 7시간 정도? 그 정도 좀 아팠다, 또는 뭐 하루 반 정도 좀 애가 조금 약간 처진 그런 게 있었다, 뭐 요 정도였고, 아이는 정말 서아는 정말 멀쩡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저는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주변에 이제 많이 좀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그래도 좀 건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는 지나갔고요. 그 질병청에서 저희가 하루가 지나니까 저희들한테는 약이 안 왔거든요. 아무것도 안 왔는데 아이한테는 약이 오더라고요. 하루가 이틀 지나니까 요 질병관리청,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나 보네요. 이틀째 되는 날 이게 왔어요. 근데 문제는 사실 약이 전부 다 정말 필요할 때는 약이 오지 않는다는 점,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걸리니까 사실 이걸 두고 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는 거,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질병청에서 온 것을 보면 이 콜드원 키즈, 요게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 종합감기 모드콜이라는 거, 이게 딸기 시럽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2개가 왔어요. 그래서 요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요거를 받았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브라운 온도계를 사용하는데 이게 2개가 있어요. HC 뭐 하여튼 그 온도계가 이렇게 딱 누르면 여기서 하는 온도계랑 2개가 있는데, 그 온도계는 사실 띡 찍어서 혈관을 찍어가지고 하는 온도계는 너무 디테일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대충 사용할 때만 그 온도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브라운 온도계가 가장 적합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온도계는 무조건 구비를 항상 해 두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온도계를 꼭 구매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며칠 뒤에 왔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만약에 늦게 받으셨다면 이게 올 텐데, 이거는 이게 혓바닥 아래 이렇게 하고 혓바닥을 내려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온도계예요. 그래서 이 온도계를 같이 왔고요. 그리고 키트가 왔어요. 그래서 진단 키트, 그 검사 판정 이거 받는 거, 요게 한 3개 정도 왔어요. 그래서 요거 3개 정도. 그래서 저희는 이미 다 이제 양성을 받은 상태라서 사용을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있던 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집에 있으면 거의 한 명씩 3일 텀으로 아이까지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좀 센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집에 살면 어쩔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아이는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제 넘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어른들은 어떻게 대처했냐. 그래서 약국에 가면 여기에 걸렸을 때 먹는 약을 주세요 하면 그 약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구입해두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이고, 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게 감기와 되게 똑같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런 특별한 그거를 위한 약을 별로 먹고 싶지는 않았어요. 왠지 저는 그 새로운 것에 굉장히 도전하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면역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상자에 속하고 몸이 이제 다른 일반인들에 비해서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잘 안 좋은 것보다 이렇게 병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아플 수 있고 그리고 심해질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보호소로 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랑이 걸리고 제가 걸렸는데 아직 저희 딸이 걸리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가는데 거기서 7일 격리하다가 저희 딸이 걸리게 되면 누가 그거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 않겠다. 제가 집에서 그냥 하겠다 하니까 나는 이런 게 있는데 자신이 선택해서 자가 격리를 하기로 했음이라는 그 통지서가 체크가 돼서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며칠 뒤에 정말 서아가 이제 걸리게 됐죠. 그래서 천만다행으로 제가 그 시설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걸 정말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면 한번 격리되면 다시 나오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약국에서 구하지 못한 그 약, 보통 감기약을 그냥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약하게, 그래도 일반 사람들은 약하게 지나가니까 약국에 여쭤보는 게, 저는 그때 당시에 걸리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혹시라도 제가 면역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약이 있는지 해가지고 그 약을 하나를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걸리기 전과 걸리고 나서 이제 저 할 수 있는 그런 약을 좀 달라. 그래서 이제 몇 개를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굉장히 잘 듣는 것도 있었는데 되게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제가 뭐 타이레놀이랑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고, 그런데 저는 이 일반적으로 해열제나 진통제 이거는 꼭 있으셔야 되더라고요. 왜냐면 염증이 이제 생기니까. 특히나 요번에 이 특별하게 얘는 근육통과 이 목 아픔, 그 다음에 근육통 뭐 이런 것들에 굉장히 아픈 거를 조금 느끼니까 후르케어라고 가래 배출 곤란할 때 이거는 꼭 하나 사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이거 굉장히 좋고, 기침이 이게 텀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처음에 증상이 없다가 열이 나요. 열이 나고 식은땀이 그 다음날 나요. 몸에 식은땀이 나면서 몸이 이렇게 처지고, 열이 난 다음에 이제 조금 괜찮아지는가 보다 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몸이 좀 처지고, 그 다음에 식은땀이 한번 쫙 나주고, 그 다음에 서아도 그랬거든요. 식은땀이 나고 그 다음에 근육통이 오면서 목이 아프면서 이제 기침이 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목이 이제 따끔따끔 거리고, 그런 순서로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래같이 끓는. 그래서 처음에 열 오를 때보다 이거는 좀 뒷부분에 가서 사용이 기침이 계속 나니까 요거를 사용하면 좋고, 그 다음에 덱스피드라고 이 해열 해주고 진통 소형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항염. 그래서 저희는 요거를 같이 먹었어요. 그래서 타이레놀도 먹고 요것도 먹고 해서 하니까 웬만한 거는 좀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이 둘 다 약간 뭐라 그러나 신랑이 이틀 정도 고생을 하고 저는 3일 정도 고생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저는 약간 몸이 안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이니까 조금 더 몸이 전반적으로 처지는 거는 조금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처지는 건 있었지만 막 정말 아프다 뭐 이런 느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딱 하루 정도가 약간 열이 막 올랐을 때 그때 하루 정도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못 이겨내고 막 이런 느낌은 아니었고, 그다음에 한 3일 정도 뒤에 되니까 목이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목이 약간 정상적으로 돌아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목은 아프지 않은데 약간 목소리가 조금 변한 느낌? 예, 그래서 조금 더 계속 나아지고 있어서 뭐 이 부분은 나중에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계속 해열제를 몇 시간 텀으로 그냥 먹고, 그러니까 성인들 저희 둘 다 같이 열은 38도 몇이었지만 한 38도 5, 38도 7, 8 뭐 이 정도 됐지만 40도는 넘어가지 않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처지는 느낌은 좀 많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누워있고 잠을 많이 잤어요. 예, 잠을 많이 자고 침대에서 거의 붙어서 생활했으니까 거의 그냥 자서 잘 못 느낀 느낌? 계속 잤거든요. 약을 먹으니까 특히나 이 약을 먹으면 조금 저는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좀 잤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약간의 구토 느낌이 조금 있었어요. 약간 구역질 같이 구토 느낌이 났는데 그것도 그냥 몇 번 한 반나절 정도 고생하니까 그것도 사라지고, 아무튼 약은 최대한 그냥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제 아플 수 있는 그 예상되는 그거에 대한 거를 좀 조제해 달라. 독감인데 열이 나고, 그 다음에 소염제가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그 관절이 이제 근육통에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기관지, 목 따끔거리는 거, 그런 거, 약간 구토 증상이 있는 거, 뭐 요런 거에 대한 약을 조금 달라. 그래서 그거를 좀 준비해 두시는 게 한 3일치 정도? 뭐 넉넉하게 4일치 정도는 준비해 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통은 한 2일이면 되는데 그래도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한 4일치 정도? 기침에 대한 거는 뒤쪽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 그거 어느 정도 한 4일치? 예, 그런 거. 성인이 2명이면 뭐 8일치 정도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번에 이거를 이제 겪으면서 생각을 좀 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오히려 막 도망다니면서 이거 걸리면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공포스럽고 걱정도 되고, 특히나 아이가 걸릴까봐 굉장히 걱정이 되는데, 근데 막상 이제 걸리고 나니까 뭐 안 걸리면 정말 좋겠지만, 근데 한편으로는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걸리고 계셔서 오히려 이제 항체가 이제 생기고 저거를 보니까 항체가 강한 항체가 2개가 더 이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항체가 생겨서 좀 더 이제 내가 내 자신을 이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이제 마음에 어떻게 보면 위안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우리는 한 차례 지나갔구나, 약간 안도도 되는 것도 사실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처음에는 공포감만 들다가 막상 이제 지나가고 나니까 그래도 그런 공포감에서는 조금 좀 덜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적으로는 굉장히 편안해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시면 뭐 저는 뭐라고 이렇게 무조건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공포감보다는 그래도 사람들과 해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독감 같은 그런 정도로 웬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막 아직도 주변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워하고 뭐 무서워하고 뭐 그런 분이 계시고 그러겠지만, 그냥 인식적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이제 저희 신랑이 친구 집에 이제 초대받아 가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친구에게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와서 코로나를 처음에 이제 그 친구가 확진을 받으면서 사실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왜냐면 이미 그분은 확진을 받았다고 하는데
설마 약간 이런 생각도 했긴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뭐 그래도 그나마 견딜 수 있는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지금은 좀 편안해졌다라고 생각을 하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혹시라도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라고 혹시라도 걸리면 이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러면은 정말 감기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우선 하시고, 그래서 이 감기 아까 제가 말한 그 증상들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 약을 타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어떤 약이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준비를 해두시면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맨 처음에 딱 나왔을 때 막 걸렸어? 막 이러면서 굉장히 막 되게 무섭고 막 약간 진짜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델타였을 때는 굉장히 힘들고 무섭고 약간 이런 거였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좀 변이가 되면서 좀 더 좀 급속도로 퍼지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이렇게 그런 아픈 정도는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때 시기에 걸려서 오히려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당황하고 좀 무서웠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까 한 번쯤 겪어야 하는 그런 거였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우리 식구들이 잘 이겨냈구나. 그래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잘 이겨낸 걸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여러분들도 정말 당황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한번 이제 겪은 입장에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이들 열 내리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았습니다. 조금 주저리 얘기했지만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목이 아직까지 좋지가 않아서 좀 약간 그러네요. 그죠? 네, 이해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까지 피키마마였습니다. Bye guys!